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동국대학교 자율주행대회팀 마카롱 팀장 박지민입니다. 지금부터 팀 마카롱 연구계획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희 마카롱 팀, 그리고 저희 팀이 소속되어 있는 소모임 맥에 대한 소개와 저희가 보유한 역량을 말씀드리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맥은 메카니컬 오토매틱 엔지니어링의 약자로 로봇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전공 지식을 적용해보고자 만든 소모임이며, 마카롱은 맥에서 자율주행 기술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모여 만든 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터틀봇 등 다양한 로봇들을 제작 및 프로그래밍 해보며 자율주행 기술, 센서 활용법을 연구해 왔습니다. 또한 팀 마카롱은 본 대회에 4년 연속 출전하며 자율주행에 관한 연구를 통해 많은 노하우와 지식들을 쌓아왔고, 작년에는 서울대 FMTC에서 열린 퓨처 모빌리티 어반 챌린지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자율주행 관련 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들을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 목표입니다. 작년 대회를 경험하면서 발견한 문제점 분석과 저희 차량의 간단한 구조도 및 사용한 센서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플랫폼은 ERP42 모델을 사용할 예정이며, 미들웨어는 로스를 채택할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사용한 센서 목록입니다. 작년에 미션들을 수행하면서 2D 라이다 단일 채널 데이터의 한계를 경험하였고, 올해는 기존에 사용하던 2D 라이다에 더불어 3D 라이다를 도입하여 좀 더 정교한 객체 인지를 가능케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개선점 분석입니다. 저희가 작년 연구를 진행하면서 겪었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로컬리제이션 파트입니다. 작년엔 로컬리제이션에 있어 GPS에 지나치게 의존을 하였고, 경기 당일 출발점에서 GPS 수신 오류가 발생하여 차량이 잘못된 위치로 위치 추정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대비하여 데드 레커닝을 구현하여 GPS 수신 오류가 발생하였는지 신뢰도를 판단하고 이를 백업 시스템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검출된 차선 데이터를 GPS 오차 보정에 사용할 것입니다. 다음은 계획 제어 파트입니다. 장애물 회피 상황에서 장애물의 크기, 위치 등 환경에 따라 경로 계획 성능이 저하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컷 코너로 인해 실제 주행 시 생성되는 경로보다 장애물에 가까이 주행하여 장애물 회피가 불안정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점은 장애물 회피 구간에서의 경로 계획, 추종 알고리즘을 보완하여 개선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전 파트입니다. 기존의 객체 인지로 욜로 V4를 채택하였는데 이미지 데이터가 메모리에 쌓이는 오버플로우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위 문제는 해결하였지만 좀 더 높은 모델 안정성과 가벼운 용량을 가지는 욜로 V5 모델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차선 인식으로 유넷 기반의 세그멘테이션 기법을 사용하였지만 용량이 크고 차선이 부정확하게 검출되는 상황이 존재하였습니다. 올해는 높은 정확도와 FPS를 자랑하는 CLR-넷으로 차선 인식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연구 내용입니다. 연구 내용은 크게 인지 판단, 계획 제어 두 가지 파트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인지 판단 파트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릴 내용은 로컬리제이션 파트입니다. RTK GPS에서 받아온 위도 경도를 파이프로젝트 라이브러리를 통해 UTM-K 좌표로 변환합니다. 지난 대회에서 가장 큰 페인이 GPS 수신 오차였던 만큼 올해는 GPS 오차 보정에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IMU 엔코더 값으로 계산한 오도메트리 값과 RTK 좌표 값을 EKF 퓨전을 통해 노이즈를 최소화할 것입니다. 또한 엔코더와 IMU 값을 이용해 데드 레코닝을 구현하여 GPS 오차에 대한 백업 시스템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이는 GPS 수신이 제한되는 터널 상황에서도 GPS 백업 시스템으로 쓸 수 있을 겁니다. 오른쪽 사진은 차량 왼쪽 바퀴에 달려있는 엔코더만으로 데드 레코닝을 구현한 그래프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구현하기 위해 올해는 오른쪽 바퀴에도 엔코더를 부착할 예정입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데드 레코닝 위치 추정 중 RTK 좌표와의 에러 값을 버퍼에 저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GPS 신뢰도를 판단합니다. GPS 신뢰도에 따라 위치 추정 값에 GPS 값과 데드 레코닝 값을 가변적으로 산출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검출된 차선 정보를 통해 추가적으로 횡방향 오차 보정을 할 예정입니다. 웨이포인트들이 차선 중심에 있다고 가정을 하였을 때 GPS와 웨이포인트 링크 사이 횡방향 거리와 차선 검출을 통해 나온 차량 좌표계로 차선 사이 중심으로부터 차량과의 횡방향 거리를 측정하여 GPS 좌표의 횡방향 오차 보정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라이다 파트입니다. 저희 팀은 올해 3D 라이다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에 쓰던 2D 라이다에 비해 들어오는 데이터가 20배 이상 많아 연산량 증가로 인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효한 데이터만 남기는 데이터 경량화에 집중하였습니다. 라이다 데이터 처리 플로우 차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경량화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ROI를 설정하고
복셀러이제이션을 이용한 다운샘플링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포인트의 밀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 후 란삭을 이용하여 지면을 검출 후 제거합니다. 노이즈에 강한 란삭이지만 란삭 방식의 문제점은 장애물이 지면을 가릴 경우에는 장애물을 지면으로 오해한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샘플링한 평면과 XY 평면이 이루는 각도를 고려해 지면을 검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DB스캔을 통해 데이터들의 클러스터링을 진행합니다. DB스캔 방식의 문제점은 밀도 기반 클러스터링 방식이다 보니 16채널의 라이다 수직 분해 등으로 인해 멀리 있는 물체의 경우 채널 간의 간격이 벌어져 하나의 클러스터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DB스캔을 실행하기 전 Z값 최대 차이가 입실론 이하가 되도록 압축하고 클러스터링을 진행한 후 압축을 푸는 방법을 구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전 파트입니다. 오브젝트 디텍션 파트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셋은 AI허브, 애트리 등 오픈 데이터셋과 자체 제작한 KCT 커스텀 데이터셋을 통해 학습할 예정입니다. 또한 데이터 아규먼트를 통해 원본 이미지에 다양한 변화를 주어 데이터셋 사용의 효율을 높일 것입니다. 디텍션 모델은 욜로 V5를 채택하였고 세부 모델에서는 MAP, 실시간성, 그리고 GPU 램 사용량을 고려했습니다. 하드웨어 문제와 실시간성을 고려하여 후보군 중 S모델과 M모델을 비교해보았습니다. MAP는 M모델이 높게 나왔지만 인퍼런스 타임은 S모델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더불어 동일한 KCT 데이터셋으로 학습하고 디텍션했을 때 램 사용량은 S모델이 약 2.4기가, M모델이 약 3.8기가로 M모델 사용 시 차선 등 다른 파트와 같이 사용했을 때 GPU 메모리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실시간성이 우수하고 하드웨어적으로도 무리가 없을 S모델을 채택하였습니다. 기존에 태양의 역광 때문에 신호등 같은 객체인지에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역광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HDR과 호모모르픽스 필터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필터를 사용함으로써 데이터셋을 다양화하는 작업에도 적용해 볼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레인 디텍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사용하던 차선 인식 기법을 소개드리면 투심플 데이터셋으로 학습시킨 이넷 모델로 차선을 세그멘테이션한 뒤 ROA를 하고 버드 아이 뷰로 전환한 후에 슬라이딩 윈도우 기법으로 차선을 검출합니다. 기존 방식으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으나 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이런 픽셀 와이즈 방식은 차선을 하나의 단위가 아닌 픽셀 하나하나로 계산해서 예측하기 때문에 차선이 검출되지 않는 폐색 공간에서는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대 FPS가 25에서 30 정도로 리얼타임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부적절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모델인 CLR넷으로 차선을 검출하려고 합니다. CLR넷은 대표적인 차선 데이터셋인 CULane에서 소타, 즉 최고 수준의 성능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는 차선을 하나의 단위로 예측해 차선이 가려지는 오클루전 환경에 강하며 FPS도 90에서 100을 기록할 정도로 빠릅니다. 또한 저희는 4개의 어안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을 통해 AVM,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을 구현하여 좀 더 원활한 주차 미션 수행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미지를 합치는 과정에서 파라미터 값들을 정확하게 캘리브레이션하는 과정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라이다 카메라 퓨전입니다. 라이다와 카메라 간의 변환 행렬을 구하여 라이다 좌표계를 카메라 좌표계로 변환해주는 과정을 통해 두 센서를 퓨전할 것입니다. 오른쪽 위의 사진은 2D 라이다로 구현해본 모습이고 올해는 3D 라이다와의 퓨전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카메라로 인지한 객체의 위치를 라이더로 정확히 추정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계획제어 파트 연구 내용입니다. 계획제어 파트에서는 전역 경로를 생성하고 전역 경로상에서의 차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그 후 지역 경로를 생성하고 마지막으로 생성된 경로를 추종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먼저 전역 경로 생성 파트입니다. 기존에는 전체 코스를 하나의 파일로 저장하고 미션별로 필요한 세부 경로를 따로 생성하여 경로를 변경하는 방식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미션에 따라 전역 경로 변경이 필요한 상황에서 비효율적이고 유동적이지 않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중요 지점에 노드를 생성하고 구간별로 경로를 따로 저장하여 미션, 표지판 등 환경에 따라 실시간으로 전역 경로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역 경로상에서의 차 위치 확인입니다. IME와 GPS로부터 받아온 XY 헤딩 값으로 전역 경로상에서의 차의 위치를 SL 좌표계 기준으로 계산해서 나타냅니다. 다음은 지역 경로 생성입니다. 앞서 개선점 파트에서 언급했듯이 장애물 회피 상황에서 성능 저하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2개의 알고리즘을 구상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RLT 스타, 엘라스틱 밴드 퓨전 알고리즘입니다. RLT 스타는 왼쪽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샘플링 횟수가 많을수록 더 정확한 경로를 찾을 확률이 높아지지만 연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실제 지역 경로 생성 시에는 샘플링 횟수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RLT 스타는 차량의 운동학적 무대를 고려하지 않고 경로를 생성하는 데다가 샘플링 횟수마저 줄이게 되면 오른쪽 자료처럼 더욱이 차량이 지나갈 수 없는 경로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엘라스틱 밴드를 도입하였습니다. 엘라스틱 밴드는 경로의 웨이포인트들끼리의 내부 수축력과 장애물로 인한 외부 힘으로 인해 각각의 웨이포인트의 위치를 특정 횟수만큼 반복하여 재구성하고 그 결과 경로를 좀 더 부드럽게 수정합니다. 왼쪽은 RLT 스타만으로 경로를 생성한 것이고 오른쪽은 엘라스틱 밴드를 도입한 경로입니다. 기존의 녹색 경로보다 붉은색 경로는 차량이 좀 더 쉽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A스타의 보르노이 다이어그램을 접목한 알고리즘입니다. A스타 알고리즘은 그래프 탐색 알고리즘이며 GVD, Generalized Voronoi Diagram은 서로 다른 두 객체와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을 말합니다. 이는 모바일 로봇 분야에서의 경로 생성 등의 분야에서 사용이 됩니다. A스타는 최단 거리를 구하기 때문에 경로가 장애물과 가까워 안전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GVD는 장애물과 멀어 안전하지만 공률이 커서 안정적이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서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A스타 비용 계산식에 보르노이 정점과의 거리를 비용으로 추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른쪽 자료와 같이 안정적인 경로가 생성되었습니다. 앞서 소개한 두 개의 새로운 알고리즘을 직선, 곡선, 장애물 구간 등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통해 가장 적합한 알고리즘을 선정한 후 연구를 통해 성능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로 추종 파트입니다. 작년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퓨어퍼스시 다양한 환경에서 제어 성능이 준수하다고 판단하였고 PID 제어기와 함께 복합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퓨어퍼스는 경로의 곡률과 차량의 속도에 따른 추종 성능이 파라미터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컷 코너로 인해 장애물 회피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해보고자 퓨어퍼스를 기반으로 스탠리를 변형하여 퓨어퍼스를 얻을 수 있는 조향각에 스탠리에서 얻을 수 있는 경로와의 각도 오차를 추가한 복합 제어 알고리즘을 구상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는 퓨어퍼스의 LD를 차량의 재원을 바탕으로 이론적으로 도출한 후 테스트를 통한 실험값을 바탕으로 보정하여 속도에 맞게 변화하는 LD 함수식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션 분석입니다. 먼저 트랙 주행 미션입니다. 첫 주행 바퀴에서는 센서 데이터로 라바콘 트래킹을 하는 동시에 주행한 경로를 매핑할 예정입니다. 이후 바퀴로부터 매핑한 경로를 트래킹하며 고속으로 주행할 예정입니다. 라바콘 트래킹은 카메라 라이다 퓨전을 통해 라바콘을 디텍션하고 이렇게 추출한 라바콘 정보를 바탕으로 경로를 계획하고 추종합니다. 라바콘이 명확하게 디텍션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서 자체 보관법 알고리즘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차로 미션입니다. 객체 인지를 통해 표지판을 인지하고 그에 맞는 노드를 선택하여 웨이포인트를 생성한 후 경로 생성 및 추종합니다. 다음은 동적 장애물 미션입니다. 먼저 표지판으로 동적 장애물 구간임을 인지하고 라이다를 통해 주행 경로 중 돌발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충돌이 예상되면 차량을 멈춥니다. 다음은 배달 미션입니다. 차량이 픽업 구간에 진입하면 카메라를 통해 표지판을 인지하고 라이다를 통해 표지판이 있는 픽업 위치를 확인합니다. 이후에는 픽업 위치에 정차하여 픽업을 진행합니다. 배달 구간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픽업 구간에서 인지한 표지판과 매칭되는 배달 표지판을 인지하고 배달 위치 인식 후 이동하여 정지합니다. 다음은 주차 미션입니다. 기존에는 자율주행 주차를 하기보다는 미리 따놓은 주차 경로를 추종하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이에 올해 저희는 가변적인 상황에서 유동적으로 주차 경로를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습니다. 먼저 AVM과 이미지 학습 및 처리 과정을 통해 주차 구역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인식한 주차 공간과 현재 차량의 포지션을 고려하여 차량의 스티어에 따른 원호를 이용해 주차 경로를 계획하는 알고리즘을 만들 것입니다. 사선 주차는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행 주차는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행 주차의 경우 다음과 같이 3개의 원호를 이용해 주차 경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주차는 곡선을 추종하고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경로 추종 방식으로 스탠리를 사용하되 차 뒤축을 기준으로 하여 추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월 말부터 대회까지의 연구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구 계획서 작성에 참고한 참고 문헌입니다.
이상으로 동국대학교 마카롱팀의 연구계획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